집값 잡겠다며 국민 이사부터 막는다. 이재명 부동산 대책의 숨은 함정. 서울의 낡은 빌라에서 30년을 산 사람이 있습니다. 투자할 돈이 많아서 산 집이 아닙니다. 직장이 가까웠고 아이들 학교가 주변에 있었으며 무엇보다 다른 집을 살 형편이 되지 않아 그곳에서 살았을 뿐입니다. 그런데 동네가 재개발됐습니다. 낡은 빌라는 새 아파트가 됐고 집값은 어느 날 50억 원이 됐습니다. 사람들은 말합니다. 50억 원짜리 집을 가졌으면 부자 아닌가. 세금을 더 내는 것이 당연하지. 맞습니다. 자산가는 형편에 맞게 세금을 내야 합니다. 그런데 이 사람의 통장에는 50억 원이 없습니다. 계속 살면 종부세가 걱정되고 집을 팔면 양도세가 기다립니다. 다른 집으로 옮기면 취득세와 중개보수까지 내야 합니다. 정부가 이 사람에게 보내는 메시지는 무엇입니까? 살지도 말고 팔지도 말고 다른 곳으로 옮기지도 말라는 것입니까? 집값을 잡겠다는 부동산 대책이 집이 아니라 국민을 집안에 가두는 정책으로 변하고 있습니다. 정부가 검토하는 것으로 보도된 세제 개편의 핵심에는 1세대 1주택자의 장기 보유 특별공제가 있습니다. 현재는 보유기간 최대 40%, 거주기간 최대 40%를 합해 최고 80%를 공제합니다. 그런데 보유기간 공제를 없애고 실제 거주기간을 중심으로 최대 80%를 인정하는 법안이 국회에서 논의되고 있습니다. 초고가 주택에는 실제 공제받을 수 있는 금액을 10억 원대로 제한하는 방안도 거론되고 있습니다. 아직 정부의 최종안은 아닙니다. 그러나 고정된 공제 한도가 도입되면 전혀 다른 문제가 생깁니다. 오래 살수록 유리한 것이 아니라 집값이 더 오르기 전에 팔아야 유리해질 수 있습니다. 마포의 전용 면적 84제곱미터 아파트도 이미 25억 원을 넘어섰습니다. 6억 원에 취득한 집을 25억 원에 매도한다고 단순 가정하면 현행 방식의 장기 보유 특별공제액은 약 7억 9천만 원입니다. 매도 가격이 약 28억 원에 도달하면 공제액이 대략 10억 원에 이르게 됩니다. 지금 25억 원인 집이 3억 원 정도만 더 오르면 집주인은 이런 계산을 시작하게 됩니다. 조금 더 살면 세금이 급격히 늘어나는 것 아닌가? 아이 학교와 직장보다 세금에 유리한 시점을 먼저 따져야 하는 것 아닌가? 정부가 법으로 5년마다 이사하라고 명령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세금 계산법이 국민에게 몇 년마다 매도 시점을 점검하게 만든다면 사실상 정부가 국민의 이사 시계를 돌리는 것과 무엇이 다릅니까? 더 큰 문제는 집값입니다. 세금을 높이면 집주인들이 집을 내놓아 가격이 내려갈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보유세가 부담돼 집을 팔려고 했더니 양도세가 너무 크고 같은 생활권에서 비슷한 집을 다시 살 수 없다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팔지 않고 버틸 가능성이 커집니다. 이것이 경제학에서 말하는 동결 효과, 즉 락인 효과입니다. AI가 교통망을 분석할 때 자동차의 숫자만 세지 않습니다. 자동차가 어디에서 멈추고 어느 출구에서 병목이 발생하는지를 봅니다. 주택시장도 똑같습니다. 신규 공급은 주택의 재고이고 기존 주택의 매매는 주택의 흐름입니다. 양도세라는 출구 통행료를 지나치게 높이면 자동차가 빨리 빠져나가는 것이 아니라 주차장 안에 그대로 멈춥니다. 거래가 줄고 매물이 잠깁니다. 서울처럼 사람들이 원하는 지역에 공급이 부족한 상황에서는 매물만 줄어도 가격은 다시 오를 수 있습니다. 정부가 세금으로 수요를 누르려다 시장에 나올 수 있었던 기존 주택이라는 숨은 공급까지 없애는 것입니다. 정부를 지지했던 부동산 전문가 한문도 교수마저 공급이 뒷받침되지 않는 조세 정책은 왜곡을 만들고 결국 집값을 더 올릴 수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한 교수 한 사람의 변심이 아닙니다. 정부 우군조차 지금 정책에서 공급과 거래에 심각한 병목을 발견했다는 사실입니다. 그렇다고 고가 1주택자에게 아무 세금도 부과하지 말자는 것이 아닙니다. 필요한 것은 면세가 아니라 정상적인 주거 이동입니다. 저는 주거이동 계좌 도입을 제안합니다. 1주택자가 기존 집을 팔고 2년 안에 다른 실거주 주택을 구입하면 새 집에 다시 투입한 금액만큼 양도세를 즉시 걷지 않고 다음 처분 때까지 이연하는 방식입니다. 집을 팔아 현금화한 뒤 주택시장을 떠난 사람과 다른 집으로 옮겨 계속 살아야 하는 사람을 똑같이 과세해서는 안 됩니다. 재개발 이전부터 장기간 살아온 원주민에게는 취득 경위와 추가분담금, 실제 거주기간을 반영한 별도 공제가 필요합니다. 소득이 부족한 고령 1주택자의 종부세는 집을 매각하거나 상속할 때까지 납부를 유예해야 합니다. 장기 보유 특별공제에 한도를 두더라도 물가와 서울 중위주택 가격의 자동 연동에 세금의 그물이 평범한 실거주자에게 계속 내려오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그리고 세제를 바꾸기 전에 AI로 매물 감소, 거래량, 전월세 가격과 지역별 이동을 먼저 시뮬레이션해야 합니다.
30년 전 낡은 빌라를 산 사람과 오늘 50억 원짜리 아파트를 선택해 매수한 사람은 현재 가격은 같아도 살아온 과정은 전혀 다릅니다. 정부의 세금 계산기는 오늘의 가격표만 읽습니다. 그러나 좋은 정책은 그 집에서 아이를 키우고 직장을 다니며 부모를 모시고 살아온 30년의 시간까지 읽어야 합니다. 집값을 잡겠다며 국민의 이사부터 막아서는 안 됩니다. 보유하면 종부세, 팔면 양도세, 다시 사면 취득세를 내라는 것은 주거 안정 정책이 아니라 주거 고착 정책입니다. 부동산 정책의 목적은 사람을 집안에 가두는 것이 아닙니다. 가족이 늘면 더 큰 집으로, 자녀가 독립하면 작은 집으로, 직장이 바뀌면 새로운 지역으로 자유롭게 이동할 수 있게 하는 것입니다. 집값을 잡겠다며 국민을 집안에 가두어서는 안 됩니다. 좋은 부동산 정책은 비싼 집을 벌주는 정책이 아니라 필요한 사람이 필요한 집으로 움직이게 하는 정책입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집값이 아니라 정책의 구조를 분석하고 비판을 넘어 해법까지 제시하는 박정일의 AI 코리아 리포트, 구독과 좋아요로 함께해 주십시오. Designing Korea's future with AI. AI 국가전략가 박정일이었습니다.